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울진 30도 등 28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여 어제보다 4도 이상 올랐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가 원전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무관심과 지지부진한 정부의 지원책이 주민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후 당초 계획대로 원전 사업 추진을 주장해온 이희진 영덕군수가 정부의 지원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영덕이 원전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발전이라며 모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안전에 대한 불신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수용성과 갈등성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방안과 유치 지역을 위한 특례 사항을 수록하는 법령을 제정해 또 지역 원전의 위험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 등을 설립하고 원자력 전문병원을 지어 모든 주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다양 분야의 지역 발전 사업을 도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건의됐던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영덕군은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소통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혀 앞으로 정부와 한수원에 대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늘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방패물을 최초로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처분되는 방패물은 16드럼으로 연말까지 원전 관련 방패물 3,000드럼과 비원전 방패물 1,200여 드럼을 인수해 이 가운데 72%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 1단계 시설은 방패물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동굴 처분장으로 조성됐으며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통해 12만 5천 드럼을 처리하는 표층 처분 시설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포항철강공단 13단지의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공장 용지 확대와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포항철강공단 13단지는 산업입지개발법이 아닌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장 건폐율이 70%로 제한됐지만 포항시 등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의 규제 개혁을 요구했고 최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건폐율이 80%로 높아졌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결정으로 65만 4천 제곱미터의 공장 용지가 늘어나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조례안 재개정 77건을 포함해 모두 12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또 소통하는 참된 의정, 시민중심 열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73건의 시정질문과 20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을 파헤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칠구 의장은 앞으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창조도시 포항 건설에 집행부와 공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박창호 현 위원장이 55.7%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부위원장에는 김은숙, 임경희 씨가 당선됐습니다. 박창호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지지율 2자릿수 획득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이한성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일부 당직자 인선을 했습니다. 도당 수석 부위원장에는 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국회의원, 윤리위원장에는 구미갑의 심학봉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상임부위원장에는 전문건설협회 경북도지회장 이광호 전 상임부위원장이 연임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주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강간상해죄로 3차례 처벌받기도 했는데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뒤 1년도 안 돼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철의 실크로드 탐험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 20여 명으로 구성된 탐험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경주, 서울, 모스크바,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14,400km를 횡단하게 됩니다. 탐험대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한류 문화를 전파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의 홍보 활동도 펼치게 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조사받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는 국민중심 교통조사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나 음주 무면허로 단속된 경우 당사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날짜를 인터넷을 이용해 예약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통조사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면 예약이 가능하며 자신의 사건 담당 조사관과 조사 가능일을 조회해 예약하면 되고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전화로 문의해도 가능합니다. 올해 가뭄에 이어 태풍까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벼 재배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은 3,600여 가구에 8천여 헥타르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배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와 면적 모두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줄었고 사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포항시가 부과한 주택과 건물분 재산세는 25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부는 126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7%가 올랐고 건축물부는 130여 원으로 4.6% 증가했습니다.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가 오른 것은 주택 4,000건 등 새 건물이 늘어난 데다 아파트 가격이 7.1% 오르는 등 건물 기준과표가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올해 2분기 대구 경북의 한우, 유구와 돼지의 사육두수가 줄었고 육개와 오리는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2분의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